혹시 사소한 한 가지 습관이 건강을 바꾸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옛 지혜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매일의 선택이 에너지를 되찾고 마음을 맑게 하며 암이나 심장 질환 같은 심각한 병의 위험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아침 수분 보충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숨쉬기까지 이들은 유행에 흔들리는 방법도 아니고 비싼 치료법도 아닙니다. 일상을 바꾸는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실제 사례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 습관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매일을 더 맑고 기쁘게 살아가는 데 있어 소중한 열쇠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아침 수분 섭취. 작지만 강력한 하루의 시작.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침, 언뜻 보기엔 너무도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작고 소박한 습관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어떤 날은 그 이상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조용한 탈수 상태는 나이 든 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숨을 쉬고 땀을 흘리고 신진대사를 하는 동안 잃어버린 수분은 아침이 되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며 소화기관의 움직임마저 둔하게 만듭니다. 이런 미세 탈수가 반복되면 아침마다 머리가 맑지 않고 관절은 뻣뻣하며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집중이 흐려지는 현상이 점점 잦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상태는 만성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장병, 관절염, 심지어 일부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뿌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의 수분 보충이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첫째, 물은 심장을 보호합니다. 수분이 부족한 혈액은 점도가 높아지고 이를 전신에 돌리기 위해 심장은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이 부담이 더욱 커지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오르고 심혈관 사고의 위험도 커집니다. 반면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혈액이 다시 부드럽게 흐르게 되어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전신 순환이 개선됩니다. 둘째, 뇌는 수분에 민감한 장기입니다. 뇌의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약간의 수분 부족만으로도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반응 속도 둔화가 나타납니다. 2019년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경미한 탈수조차도 주의력과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의 물 한 잔은 노화로 흐릿해지기 쉬운 인지력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셋째, 수분은 몸속 정화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간과 신장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끊임없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해독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이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신장결석, 요로감염, 심지어 방광암이나 대장암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꾸준한 수분 섭취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줄이고 세포의 기능을 최적화하여 건강한 노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하루의 시작을 따뜻하거나 실온의 물 500ml에서 1리터 정도로 열어보세요.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식사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특히
위가 약한 어르신이라면 미지근한 물을 추천합니다. 만약 물맛이 심심하게 느껴진다면 레몬즙 한두 방울을 넣어 비타민C와 소화를 돕는 효과를 얻거나 소량의 좋은 천일염으로 전해질을 보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형태든 매일 꾸준히 마시는 습관 그 자체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2세 은퇴자 박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경계성 고혈압과 자주 깜빡거리는 증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물부터 천천히 마셔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물이 대체 뭘 바꿀 수 있겠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10분 동안 정수된 물을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난 후 박 어르신의 혈압은 안정세를 보였고 하루 에너지 흐름도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으며 이름을 깜빡하거나 물건을 찾지 못하는 일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나는 그냥 늙은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말라 있었던 거였더라고. 이 한마디는 물 한 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습관을 정착시키려면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머리맡이나 주방 식탁처럼 아침마다 눈에 띄는 자리에 두고 일어나자마자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물의 맛이 싫다면 오이조각 생민트 잎 혹은 사과 식초 한 방울처럼 자연스러운 풍미를 더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칫솔질처럼 아침 물 마시기를 하루의 당연한 일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소화가 편안해지고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들며 머릿속이 맑아지고 하루의 시작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적셔진 몸은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회복력 있는 몸이 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노후의 삶을 훨씬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물 한 잔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을 깨워보세요. 자, 매일 빠르게 걷기. 몸과 마음을 다시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 두 번째 습관은 겉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지 걷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매일 빠르게 걷는 이 단순한 실천 하나가 60세 이후 삶의 질을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별한 장비도 고된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마라톤을 뛸 필요도 등산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매일 일정한 시간, 일정한 의도로 꾸준히 걷기만 해도 심장과 폐 근육과 관절 뇌에 이르기까지 전신 시스템이 깨어나고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빠르게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굳고 순환이 둔해지기 쉬운데 걷기만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혈류를 개선해주는 활동은 드뭅니다. 하루에 단 15분에서 30분 정도 빠르게 걸으면 심장 박동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 혈액은 뇌를 깨우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며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걷기는 당뇨병 발병 위험을 30%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걷기의 진짜 힘은 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2018년 발표된 한 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 걷는 습관을 가진 노년층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의 부피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구조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름을 기억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를 떠올리는 능력 집중력, 정보 처리 속도와 직결됩니다. 다시 말해 걷기는 단순히 몸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뇌를 위한 가장 강력한 자연 요법입니다. 또한 걷기는 일부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장암, 유방암, 자궁 내막암과 같은 암의 위험을 낮춘다는 여러 연구가 있으며 그 이유는 걷기가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며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비정상 세포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면역 감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걷기는 이 감시 시스템을 더 민감하고 활발하게 만듭니다. 체내 염증이 줄어들면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됩니다. 이 모든 이점을 누리기 위해선 빠르게 의도적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거나 마트 안을 산책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그러나 대화는 가능한 수준의 속도, 대체로 시속 4km 내외로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가능하다면 햇볕을 받으며 야외에서 걸어보세요. 햇살은 비타민 D를 생성시켜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신선한 공기는 기분과 활력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날씨나 안전 문제로 야외 걷기가 어려운 날에는 실내 러닝머신이나 공공 실내 보행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가 아니라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6세의 이명자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판정을 받은 후 의사의 권유로 매일 아침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골목을 5분 걷는 것도 버거웠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리며 6개월이 지나자 20분 걷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수면질이 좋아졌으며 전엔 자주 느끼던 머릿속 안개의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르신은 다시 십자말풀이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전엔 집중이 되지 않아 포기했던 취미였는데 걷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머리가 맑아지면서 다시 흥미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걷기는 단지 몸을 위한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율성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심리적 전환점이 되어준 셈입니다. 걷기를 시작하려는 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만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체력에 맞게 서서히 늘려가면 됩니다.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오디오북 혹은 친구와 함께 걸으며 걷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헬스장도 기계도 강사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켤레의 신발과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길, 그리고 내 몸을 위해 매일 나를 위해 나서는 결심만 있으면 됩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은 나이 들며 조금씩 잃어가는 에너지와 움직임,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게 해줍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나를 위한 길을 걸어보세요. 그 길 끝에서 마주하게 될 삶은 훨씬 더 활기차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3. 깊고 조용한 숨.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면의 습관. 세 번째 습관은 겉보기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에서 10분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 너무 간단해 보여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호흡과 정적의 시간은 60세 이후 삶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와 염증이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기. 이 짧은 호흡의 시간은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며 뇌의 기능까지 선명하게 깨워주는 강력한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먼저 호흡의 과학부터 짚어봅니다. 폐 아래에 위치한 횡격막이 충분히 확장되도록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이 시스템은 흔히 휴식과 회복 모드라고 불리며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심장 박동을 낮추며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교감 신경계가 작동하여
몸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경제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외로움처럼 노년기에 자주 겪는 심리적 부담들은 이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며 만성적인 염증과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깊은 호흡은 이러한 과잉 반응을 진정시켜줍니다. 실제로 2020년 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횡격막 호흡은 심박 변이도 HRV를 개선시켜 심혈관 건강과 스트레스 회복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HRV가 높을수록 뇌와 심장의 협력 능력이 뛰어나며 뇌졸중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또한 깊은 호흡은 뇌와 심장폐, 소화기관을 연결하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정서적 안정을 유도합니다. 이제 여기에 조용한 정적을 더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적은 명상이나 주문을 외우는 복잡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흐르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며 자신을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이는 마치 뇌를 씻어주는 샤워처럼 일상에서 쌓인 정신적 찌꺼기를 정리해주고 집중과 감정의 흐름을 정돈시켜줍니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 혹은 상실감이나 불안으로 마음이 복잡한 분들에게 이 짧은 정적은 더욱 깊은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실제로 2018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단순한 호흡과 정적의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면역 반응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의자, 공원, 벤치 혹은 침대 위라도 괜찮습니다.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앉은 뒤 눈을 가볍게 감아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4번을 세며 코로 깊게 들이쉬고 4번을 세며 멈췄다가 다시 4번을 세며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생각이 흐트러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숨에 집중하며 조용히 돌아오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연습은 자연스러워지고 효과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서울 종로에 사는 82세의 김영우 어르신은 고혈압을 10년 넘게 앓아오셨고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항상 짜증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손녀가 추천한 호흡 앱을 따라 아침마다 10분씩 호흡과 정적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난 후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평소 쉽게 짜증을 내던 기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책을 읽는 재미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 포기했던 독서가 다시 일상 속 기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어르신의 변화는 단순한 호흡의 힘이 단지 몸을 넘어서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습관의 목적은 완벽한 명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생각을 모두 지워내려는 노력도 아닙니다. 그저 몸과 마음에게 괜찮아,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긴장을 풀고 세포 하나하나가 회복의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습관은 특히 아침 수분 섭취나 산책과 연결해 함께 실천하면 더욱 좋습니다. 10분이 부담스럽다면 3분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조용한 공간과 짧은 시간, 그리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려는 진심이면 됩니다. 이 짧고 조용한 습관은 수분 섭취와 걷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내면의 토양과도 같습니다. 스트레스와 염증을 가라앉힌 몸은 더 잘 회복하고 더 쉽게 살아납니다. 어느 날 문득 머리가 맑아지고 어깨가 부드러워지고 다시 숨쉬고 있다는 감각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오늘부터 하루에 단 몇 분 자신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그것은 분명
몸과 마음이 가장 기다려온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넷째, 냉수 자극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 혹은 얼음물에 뛰어드는 운동선수들의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일상에 가깝고 나이 든 몸에도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건강법입니다. 냉수 자극은 지금 전 세계에서 장수와 활력을 위한 핵심 습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극단적인 시도를 할 필요 없이 매일 아침 세수할 때 얼굴과 팔에 찬물을 뿌려주는 것, 손을 차가운 물에 담그는 것, 샤워의 마지막 15, 30초를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아주 짧은 접촉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반응을 시작합니다. 바로 호르메시스라는 생리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미세한 자극이 오히려 우리 몸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끌어올리는 건강 촉진 작용입니다. 냉수가 피부에 닿으면 처음엔 혈관이 수축되며 천을 보존하려는 반응이 나타나고 이후 다시 혈관이 확장되며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이 과정은 산소와 영양소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고 심장과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때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은 염증을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정리되는 그 느낌, 바로 냉수 자극이 주는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의 조상들은 늘 찬 기온과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차가운 강에서 빨래를 하고 물을 건너며 발을 담그고 이른 새벽에 싸늘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던 그 삶.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온풍기 전기다며 따뜻한 욕실에 둘러싸여 천변화에 둔감해졌고 그만큼 순활력과 면역력도 약해졌습니다. 냉수 자극은 이 단절된 본래의 생체 리듬을 다시 깨우는 자연적인 자극입니다. 림프 순환을 자극해 노폐물 배출을 돕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끌어올리며 혈액순환이 느려진 노년기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2020년대 이후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발표된 국내 논문에서는 냉수 샤워가 우울감을 줄이고 뇌내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자연적인 한구울 효과를 낳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4년에는 정기적인 냉수 자극이 면역 기능을 높이고 감염 빈도를 줄인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냉수 자극이 체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열로 전환하는 작용을 하며 혈당 조절과 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이 어렵거나 식단을 바꾸기 힘든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생리적 이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찬물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아침 샤워의 마지막 15초만 살짝 물 온도를 낮춰도 되고 아침 세안 후 얼굴과 목에 차가운 물을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물 한 그릇에 손을 담그는 습관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76세의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수년간 무릎 통증과 아침마다 찾아오는 두통, 그리고 깊은 피로감에 시달리던 김 어르신은 처음에는 냉수 습관을 비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찬물로 뭘 바꾸겠어 라고 말했지만 손자의 권유로 단 30초간 샤워 마지막을 찬물로 바꾸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온몸이 움츠러들었고 둘째 날은 짜증이 밀려왔지만 2주가 지나면서 김 어르신은 아침이 가벼워지고 무릎이 덜 뻣뻣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아니라 정신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짧지만 강력한 충전 같았죠. 그렇게 한 달 뒤 김 어르신은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하루에 느끼는 활력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합니다. 냉수 자극은 단순한 온도 변화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슨해지고 무뎌지는 몸의 회복력을 다시 깨우고 내면의 생기를 다시 찾게 해주는 깊은 신호입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진 몸에 박동을 되찾게 하고 림프 순환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게 하며 갈색 지방의 활성화를 통해 대사 기능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당뇨 체중 증가 피로감 등 노년기의 만성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은 흔치 않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효과를 위해 체육관도 필요 없고 비싼 장비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루 몇 초의 용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샤워에서 마지막 15초만 찬물로 바꿔보세요. 혹은 아침에 세수를 마치고 얼굴에 한 번, 손등에 한 번 찬물을 적셔보세요. 짧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먼저 그 자극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는 몸과 마음의 신호처럼요.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에너지, 집중력, 통증 감정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용히 느껴보세요. 냉수 자극은 고통을 참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다시 깨우는 것, 그 잊고 지내던 활기를 다시 만나는 여정입니다. 다섯째, 깊은 호흡 의식입니다. 우리는 매일 쉬지 않고 숨을 쉽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동적인 행위라서 그 소중함을 종종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어떻게 숨을 쉬느냐는 단순한 생리작용을 넘어 몸과 마음, 정신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낮추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면역을 높이고 불안을 줄이며 심지어 뇌졸중과 심장질환의 위험까지 낮추는 효과를 가진 것이 바로 의식적인 깊은 호흡입니다. 하루에 단 50분만 투자해도 몸 안의 회복 스위치를 다시 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복잡한 요가 동작도 명상 수업도 특수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배까지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깊은 복식 호흡은 자율신경계 중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노화, 외로움 불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몸은 종종 긴장과 경계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호흡은 그 상태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몸을 다시 안심의 리듬으로 돌려놓습니다. 반면 얕고 빠른 흉식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복식 호흡은 그 흐름을 반전시킵니다. 산소는 혈액을 타고 더 깊고 넓게 퍼지며 뇌와 심장폐의 기능을 최적화시킵니다. 실제로 2018년 발표된 국내 면역학 논문에서는 복식호흡을 하루 10분씩 2주간 실천한 참가자들이 눈에 띄게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연구에서는 고혈압을 가진 어르신들이 정기적인 심호흡 훈련만으로도 약물 없이 혈압이 개선되었음을 보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두뇌 회복력입니다. 2020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습관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촉진시켜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학습 능력과 기억력, 인지, 유연성을 지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뇌 안의 새로운 연결을 촉진하고 신경 스트레스를 줄이며 치매의 위험도 함께 낮춰주는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80세의 이영복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짧은 기억력 저하와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커피를 끊고 퍼즐도 해보고 건강기능식품도 복용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간호사로 일하는 딸이 제안한 것이 바로 478 호흡법이었습니다.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숨을 멈춘 뒤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이 방법을 이 어르신은 처음엔
별 효과 없겠지라며 반신반의했지만 하루 5분만 실천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눕자마자 잠이 들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엔 전화번호나 약속 시간을 굳이 메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억이 났습니다. 3개월 후 병원 검진에서는 별다른 약 조절 없이 혈압이 크게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말합니다. 몸과 머리가 다시 연결된 느낌이에요.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편안해졌어요. 이처럼 깊은 호흡은 단지 신경계나 뇌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복식 호흡은 내부 장기들 폐간, 신장 장기들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자극하며 소화를 도와주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며 영양 흡수력까지 높여줍니다. 나이 들며 흔히 겪는 더부룩한 변비, 신진대사의 느려짐 등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자연적인 조절 장치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자기 몸과 다시 연결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몸이 낯설고 둔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노년기에 하루단 몇 분 배가 오르내리는 호흡을 느끼는 시간은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이 몸은 아직 소중하다는 자각의 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작고 고요한 존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보세요. 좋아하는 의자도 좋고 공원 벤치 침대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고 7초간 숨을 멈췄다가 6, 8초 동안 길게 입으로 내쉽니다. 이처럼 내쉬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길게 유지되면 뇌뇌는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들이며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비용도 장비도 거창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몇 분의 조용한 시간,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몇 분이 불안피로, 관절 통증, 소화불량, 집중력 저하 같은 고질적인 증상들을 부드럽게 완화시키고 심장 건강과 뇌의 맑음을 지켜주는 삶의 호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깊은 호흡은 숨쉬기 그 자체를 넘어 나를 회복시키는 의식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시 대화하고 나라는 존재를 조용히 안아주는 이 짧은 습관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숨결입니다. 6번째, 일정한 수면과 기상시간 지키기. 나이가 들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늦게 자고 새벽에 자주 깨고 새벽녘이 되면 잠이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수면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24시간 생체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리듬은 우리가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단순한 습관 하나로 면역체계는 물론 기억력 염증 조절, 심혈관 건강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서카디안 리듬은 단순히 잠과 각성만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아침이 되면 몸을 깨우는 코르티솔이 올라가며 밤사이 면역작용과 조직 복구가 일어나는 복잡하고 정교한 신호의 흐름을 주관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늦은 밤 스마트폰 화면 불규칙한 취침 시간, 낮잠 등으로 혼란을 겪은 몸은 밤에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낮에는 멍하고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며 결국 건강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21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고령자는 심장질환 인지 저하,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수면 기상 습관은
몸이 스스로 지금은 쉴 시간이야, 지금은 움직일 시간이야 라고 인식하게 만들어 호르몬 분비는 물론 조직 회복과 뇌 청소까지 최적화시켜줍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8세의 윤복순 할머니는 몇 년간 밤마다 뒤척이고 낮에는 피로감에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수면 영양제, 허브차, 조경 명상 어플까지 다 시도해봤지만 잠은 여전히 얕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손자가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할머니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만 해보세요. 심지어 전날 밤 잠을 못 자도 그 시간에 무조건 일어나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복순 할머니는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눈을 뜨는 시간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알람 없이도 개운하게 깨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아팠고 관절 통증도 전보다 한결 덜 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 몸이 뭘 원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아는 것 같아요. 이 단순한 변화로 인해 뇌 속 림프계는 더 활발히 움직이며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력 저하나 치매와 같은 질환의 위험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수면 시간은 단순히 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의 균형을 바로잡고 낮엔 또렷하고 밤엔 평온한 상태를 만들어주며 심장과 혈관의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수면 부족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9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의 들쑥날쑥함은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증가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나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정합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혹은 밤 11시부터 아침 7시처럼 실 8시간 수면이 가능하도록 조절하세요. 중요한 건 잠을 설친 날에도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걸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커피나 과식,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휴식 의식을 만들어주세요.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잔잔한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고 인식하고 점점 더 쉽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니라 서서히 몸을 바꾸는 기초입니다. 매일 밤 아무런 비용 없이 어떤 약도 없이 뇌와 심장 면역 체계를 다시 세우는 은밀한 건강의 재설정. 수면은 우리의 노후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회복의 힘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6가지 습관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60세 이후에도 활력과 맑은 정신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실천의 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바꿔줄 작은 한 걸음, 무엇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일 수도 있고, 가볍게 걷는 산책, 또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셔보는 순간일 수도 있겠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이 공간은 여러분의 이야기와 응원이 모여 더 따뜻해집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대 수명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단순한 유전이나 불운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몸에 숨어서 건강을 해치는 실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을 뒤늦게 알게 되죠. 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6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하고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세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8세 은퇴 회계사 김기훈 씨. 그는 늘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기검진도 받고 식습관도 관리하며 매일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건강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김 씨는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기 기능이 급격히 망가지고 있었고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수년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6가지 침묵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일찍 알려줬더라면. 눈시울이 붉어진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몸을 잘 돌보고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 매일 건강을 해치고 있었어요. 오늘 영상에서 김 씨가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그 사실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만성 탈수. 매일 당신의 장기를 말라가게 하는 습관,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 부족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65세가 넘으면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과 실제로 마시는 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주 가벼운 탈수라도 몸 안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른 노화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인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경고합니다. 만성적인 가벼운 탈수만으로도 신장, 심장, 뇌 기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기며 노화 속도가 무려 30%까지 빨라진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혈액순환이 둔해지면서 각 장기가 평소보다 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갈증조차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심각한 탈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72세에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 김영자 씨 서울 용산구는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고 특별히 불편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김 씨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담당 신경과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몸속 세포가 수분 부족으로 수년 동안 서서히 말라가며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결국 뇌졸중의 위험이 극도로 높아진 것입니다. 김 씨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도 잘 마시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몸속에서는 장기들이 매일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었다니. 이제부터라도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 한 모금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잠자리 소파 옆 부엌 어디든 손 닿는 곳에 물을 두세요. 갈증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 자체가 늦게 오기 때문에 그때 이미 탈수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6, 8잔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변색을 꼭 확인하세요. 연한 노란색이 정상이며 색이 짙어지면 이미 몸이 탈수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이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장기들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간절히 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습관이지만 몇 년 아니 몇십 년의 건강을 더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변화를 만들어 보시겠어요? 두 번째, 평범한 음식 속에 숨어있는 침묵의 염증. 당신의 혈관과 장기를 파괴하는 음식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주방에 있는 음식들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여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염증을 일으켜 혈관과 장기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침묵의 염증은 통증도 없고 겉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몸속 세포와 기관들을 안에서부터 천천히 파괴합니다. 서울의대 노인영양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자주 섭취하는 일부 음식들이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을 일으켜 세포 노화를 앞당기고 주요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는 우리가 그동안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음식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노화와 영양 분야의 권위자인 이정희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40대까지는 별 탈 없이 먹던 음식들이 70대가 되면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와 대사 기능이 변하면서 특정 음식에 대한 염증 반응이 극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77세 은퇴한 건설업자 박철수 씨, 경기도 수원시는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잘한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통곡물빵을 자주 먹었고 볶음 요리에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며 체중 관리를 위해 인공 감미료가 든 다이어트 식품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부전이 찾아왔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가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년간 먹어온 음식들이 혈관 속에 만성 염증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몸속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식단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 음식 3가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첫째, 흰 밀가루로 만든 식품, 대부분의 빵과 국수 포함. 둘째, 옥수수유, 카놀라유, 대두유 등 가공 식물성 기름. 셋째,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식품입니다. 대신에 한겸증 효과가 입증된 식품으로 바꿔보세요. 통곡물 식품 올리브유, 그리고 필요하다면 소량의 천연꿀과 같은 자연 감미료로 대체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단 몇 주 만에 몸속 염증 수치를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 장기와 세포가 더 건강하게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이 식습관을 바꿔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저런 영양 관련 정보들이 서로 달라서 혼란스러우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진짜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운동 방식. 몸을 살리기는커녕 노화를 부추기는 운동법. 혹시 아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이 운동이 몸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걷기 운동이 최고라고 배워왔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흔한 조언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서울대병원 노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의 몸은 단순한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육량과 세포 건강을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저강도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고 근육과 대사 기능이 점점 약화되면서 세포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운동학 전문의 이도훈 박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단순한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육과 뼈 세포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 특정한 자극을 주는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육량 감소와 신진대사 저하가 빠르게 진행돼 몸이 더 빨리 늙게 됩니다. 75세에 은퇴한 간호사 이정화 씨 부산 해운대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매일 3km씩 빠짐없이 걷기를 실천하며 건강을 지킨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또래보다 근육량이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매일 걷는데 왜 몸이 이렇게 약해지는지 라고 그녀는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 전문가의 조언으로 운동 방식을 바꾼 뒤 불과 3개월 만에 근력과 활력이 눈에 띄게 회복됐고 균형 감각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짧은 근력 회복 운동 루틴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기구를 드는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중이나 가벼운 탄력 밴드를 활용해 짧고 집중적인 움직임으로 근육과 뼈에 자극을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튼튼한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그리고 팔 근력 강화를 위한 밴드 당기기 같은 동작입니다. 각 동작을 천천히 10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하며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운동은 단순히 근력만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 세포에 보호 호르몬을 분비시켜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효과입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불과 몇 주 만에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 10분이면 몇 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4번째 치료로 인한 영양소 결핍. 몸에 도움을 주려던 치료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믿고 따르는 치료법이 사실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빠르게 고갈시키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의사들조차 자주 언급하지 않는 이 숨겨진 위험이 지금도 조용히 건강을 좀먹고 있을지 모릅니다. 대한영양학회지에 실린 최신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에게 흔히 처방되는 약물과 치료법이 오히려 비타민과 미네랄을 심각하게 고갈시켜 인지기능 저하와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명확합니다. 특정 치료가 특정 영양소를 고갈시키면 몸속 필수 기관들이 점점 제 기능을 잃게 되는 위험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76세에 은퇴한 집배원 최재호 씨 대전 동구는 수년간 병원에서 권하는 치료법을 성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더니 결국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의사로부터 치료제가 심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까지 고갈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을 살리려던 치료가 오히려 나를 해치고 있었다니 아무도 이런 얘긴 해주지 않더라고요. 라고 최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절대 임의로 약물을 끊지 말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진료 시점에 현재 받고 있는 치료가 혹시 영양소 결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영양소를 추가로 보충하면 좋을지 담당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평소 식단에서도 색이 풍부한 채소질, 좋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몸속 시스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신경 쓰세요.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 후 고령층에 맞춰 개발된 종합 비타민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 진료 예약 때 꼭 담당 의사와 이 부분을 상의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5번째,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수면의 질. 8시간 잤는데도 몸이 망가지는 이유. 혹시 나는 매일 8시간씩 자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충분히 잠을 자고 있다고 안심하지만 그 뒤에 숨은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과 몸이 실제로 회복하는 시간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전문의들은 경고합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회복 수면, 깊은 잠 단계가 급격히 줄어들어 겉으로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몸과 뇌가 손상된 세포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3, 5년 정도 더 빨리 늙어가는 것과 같은 수준의 뇌 손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의학 박사 정유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수면 시간만 신경 쓰고 수면의 질은 간과합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면 뇌와 몸은 낮 동안의 손상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해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69세에 은퇴한 사서 박정혜 씨 광주 동구는 매일 밤 8시간씩 꼬박꼬박 잤지만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씨는 실제로는 깊은 잠 단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뇌가 매일 빠르게 노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시간이나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랐어요. 수면의 질이 이렇게 중요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박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라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30분 전 수면 준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첫째,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는 휴대폰, 태블릿, TV를 끄고 모든 전자기기에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세요. 둘째, 침실 온도를 18, 20도로 맞춰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 온도가 깊은 잠을 유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잠들기 90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멈춰서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이세요. 마지막으로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 척추 정렬을 유지하고 호흡이 원활해지도록 하세요. 이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깊은 잠 단계가 최대 40%까지 늘어나 몸과 뇌가 낮 동안 받은 손상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30분 투자로 뇌 건강을 수년간 지키실 수 있다면 이 루틴을 한번 실천해 보시겠어요? 혹시 충분히 자는데도 개운하지 않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5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6번째, 사회적 고립이 주는 침묵의 상처. 담배보다 무서운 외로움의 공격,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담배나 비만보다 더 빠르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사회적 고립이라는 사실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자식과 통화도 하고 친구들도 가끔 만나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제한된 사회적 상호작용만으로도 우리 몸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주요 장기에 해로운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염증 물질이 쌓이면 세포 노화가 급격히 빨라져 결국 수명까지 단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년기 사회관계 연구의 권위자인 장서윤 박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가끔 전화도 하고 친구도 만난다며 스스로 고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사회적 연결이 부족하면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물질이 증가해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73세에 은퇴한 엔지니어 김진수 씨, 전북 전주시는 건강관리에도 철저했고 식단도 꾸준히 챙겼습니다. 자식들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통화를 했고 가끔 지인들과 차를 마시며 안부를 나누는 정도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한 끝에 노인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퇴직 후 서서히 줄어든 사회적 활동이 몸속에 만성 스트레스 반응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뇌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게 이렇게까지 건강에 해가 될 줄 몰랐어요. 외로움이 이렇게 무섭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 3단계 시스템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가족이나 친구 중 한 사람과 주 1회 이상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단순한 안부 인사 대신 진심 어린 이야기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 모임이나 교실 동호회 등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크게 활력을 얻습니다. 셋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실천해 보세요. 자원봉사나 재능기부처럼 누군가를 돕는 활동은 몸속 세포의 노화마저 되돌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모두 완벽하게 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는 한 가지만 시도해보시고 다음 주에 또 하나를 추가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필요로 하는 진짜 연결고리를 하나씩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몸과 뇌는 이 연결을 통해 비로소 제대로 기능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작은 약속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겠어요? 이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6가지 위험한 실수를 모두 아셨을 겁니다. 만성 탈수, 염증, 유발 음식, 잘못된 운동 치료로 인한 영양 결핍 수면의 질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립.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을 조용히 해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숨겨진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이 손에 있습니다. 이 변화를 실천하는 건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길입니다. 오늘 단 하나의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또 하나를 더 해보세요. 불과 한 달 후에 훨씬 더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또 하나의 통계가 되지 마세요. 당신은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